자,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차함수의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이차방정식은 이차함수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차함수라는 게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a가 0보다 크다는 관점이겠죠. 이때 어떠한 직선이 그려집니다.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요. 그때 얘와 얘가 교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맞아요? 교점이 존재하지. 교점이라는 게 뭐야? x랑 y가 똑같은 거야. 그쵸? x랑 y랑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y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x를 어떻게 찾는가? 그 x를 찾는다면 우리가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얘랑 같다며. 그쵸?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인데 그게 mx 더하기 n이 되니 난 얘랑 얘만 같다고 놓으면 이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다.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 주제입니다. 교점은 근이에요. 교점은 방정식의 근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x 플러스 y는 1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y는 0 이런 연립방정식이죠? 얘가 사실 의미하는 게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쵸? 중학교 때 이거 다루었다고 했고, 그래서 이거 둘 연립하면 x가 1, 2분의 1, y가 2분의 1 뜨는데 그게 y는 x라는 것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교점이 된다라는 것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취하면 그건 교점입니다. 사실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봐도 되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부터 bx 더하기 c라는 것과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것을 일종의 연립방정식처럼 같다라고 놓으면 그것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걸 얻을 수 있고, 뭐 사실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그거를 원래 있던 식에 대입하면 교점의 y좌표도 나온다라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 2차 함수 찾는 식 중에 이런 거 있었죠. 1, 3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 식 어떻게 써요? y는? 뭐라고 써요? 1,0이랑 3,0 지나는 2차 함수 어떻게 써? 어떻게 써? a의 x-1 곱하기 x-3으로 쓰고 시작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1, 얘를 y는 fx라고 할 때 이 y는 fx랑 x축, 다른 말로 y는 0이라는 거, 얘와 얘의 교점을 찾는 과정인 거고, 교점을 찾는 과정이라서 fx는 0의 근이 저 교점인 1과 3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x 빼기 1, x 빼기 3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1 대입하면 0이고 맞죠? 3 대입하면 0이죠.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 질문 나왔을 때 이야기했죠.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일관된 규칙이 있다면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 그런 일환입니다. 1 대입해서 0이고요. 3 대입해서 0이니까 a의 x-1, x-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2차 함수와 직선이라는 게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을 때
직선이 저렇게 교점을 두 개 만들 수도 있지만 교점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이차 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없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점의 개수라는 측면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교점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랑 같다고 했을 때, 즉 무슨 말이냐, ax 제곱 플러스 b-m의 x 더하기 c-n은 0이라고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교점이 두 개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지 교점이 하나, 즉 접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마련할 수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교점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교점이라는 것을 근과 동일시할 수 있다면, 이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근의 개수라는 것은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형태인데, 그냥 일단 저거 다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딱히 예를 들어볼 게 없고요. 이 교점이 제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식을 쓰는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 단순히 그냥 x축과의 교점이 1과 3이다 라고 하면, 뭐 최고차의 개수는 x제곱 개수는 그냥 싹 다 1이라고 그냥 가정해 줄게요. 그럼 그냥 x-1 곱하기 x-3이라고 쓰면 됩니다. fx를. 자, 근데 이게 만약 직선이다. 아니다. 이거부터 하죠. 이렇게 그려졌다. 이거는 중학교 여러분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었죠. 뭐예요? 이거는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이죠. 접하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그것처럼 어떤 직선과,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뭐 예를 들어 2x 더하기 1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 교점이 1과 3이다 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fx를 어떻게 쓴다고? x-1 곱하기 x-3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쓴다고. 맞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2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하면 1,3이고 3 대입하면 3,7이잖아. 근데 3, 7이 뭐라고? 이 2x 더하기 1과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아까 말했죠? f 알파가 g 알파랑 같고 f 베타가 g 베타랑 같으면 그 gx를 옆에다 써주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 접하는 애가 있다. y는 2x 플러스 1과. 그럼 이 y는 fx라는 걸 어떻게 쓴다? x-2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웬만하면. 알았죠? 연습하세요.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가는 거대로 질문하고요. 이거대로 연습하세요. 습관을 이렇게 들여야 돼요. 알았죠? 아마 해설지랑 다를 겁니다. 해설지는 아마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을 건데 그런 거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안 좋습니다. 물론 그게 정석적인 풀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미 걸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기어다니라고 하는 짓이라서 추천하지 않아요. 연습하세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 풀고 잠깐 쉬었다 하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아이디어를 생각보다 많이 적용하게 될 겁니다. 590번.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 원점을 오리진 O라고 썼고요. 문제에서 이 OA가 OB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콤마 0이라고 할 때 여기를 2알파 콤마 0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가 2배라는 것은
길이가 2배라는 것은 이렇게 좌표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fx는 0에 두근이 마이너스 알파와 2알파가 되는데 그 합이 문제에서 1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럼 알파가 1인 거죠. 이때 문제에서 f4-xk는 4x-k는 0의 두근 알파 베타가 있을 때 그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k를 구해야 달래요.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이야기했어요. f4x-k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의 정체는 알파를 대입한 애가 마이너스 1일, 기존의 근인 마이너스 1, 베타를 대입한 애가 기존의 근인 2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근은 기존의 근과 무조건 연결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k가 1이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 했죠. 그래서 2k가 마이너스 5가 되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이런 아이디어 설명했던 걸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면 2차 함수는 진행되지 못해요. 알았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실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입니다. 함수가 더 중요해요. 방정식은 이걸 해석하기 위한 도구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595번) y는 x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k 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b라는 애가 x축에 접한대요.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 x축에 접한다는 그림은 이런 상태죠. 그럼 이게 뭐냐면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은 근이 한 개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판별식이 0임을 유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0임을 써먹을 거예요. 이때 짝수임으로 나누기 4 했다는 의미에서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b가 되겠고 정리하면 4a 플러스 마이너스 6의 k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0이 되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멘트를 했거든? 그러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 지금 왼쪽 뭐야? 항등식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건데 왼쪽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그 말은 오른쪽에도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즉 a가 2분의 3 으로써 얘를 0으로 만들고 미안하다. 미안해. 여기 a제곱인데 a제곱인데 잘못 썼어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이것도 2죠. 그래서 a가 3이네요. 그리고 b가 9가 돼서 a, b의 값은 27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601번) y는 fx라는 애의 그래프가
알파 베타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을 지나는 그래프 여기 알파 베타 gx라는 애가 감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f 알파랑 g 알파가 같고요, 맞죠? f 베타 f 감마랑 g 감마가 같은 거죠. 그래요? 근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이므로 이거 보고 우리가 식 어떻게 쓸 수 있다고? fx라는 걸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gx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알파 대입해서 g 알파고 감마 대입해서 g 감마잖아. 이게 아까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우리가 개념 설명 숙제 질의응답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그거 어설프게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gx는 그럼 이 gx의 정체 동시에 이것도 있네요. fx라는 것은 그러면 이 x축과 기준으로 하면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x-알파, x-베타 뭐 더하기 0인 거죠. x축은 y는 0이니까 이건 안 써도 될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베타라는 애가 알파 더하기 3이며 감마라는 애는 베타 더하기 2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태가 둔 거죠. G0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G0은 마이너스 2. 여기서 일단 뭘 할까 고민을 해서 오케이 그럼 이런 생각을 하자. 그냥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F에서 F를 빼면 0이죠. 자, 얘에서 얘 빼고 싶어요.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 빼면 얘에서 얘 빼 x-알파 똑같은 거 보여요? 공통 인수가 있으면 묶으라 했죠. x-알파에 x-감마에서 x-알파를 빼면 어떻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옵니다. 더하기 뭐 gx는 빼래 없애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어떻게 돼요? 여기 값이 얼마야? 베타는 알파 더하기 3, 감마는 알파 더하기 5니까 이거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넘기면 gx가 2x-알파가 되고 문제에서 g0이 즉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2라 했기 때문에 알파가 1 그래 따라 뭐 베타는 4, 감마는 7 이렇게 되겠죠. 6 감마는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를 써먹으면 fx가 x-1 곱하기 x-4이면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f7의 값은 f 알파 베타 감마 더하면 11이죠. 11을 대입하면 10 곱하기 7이라 70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모든 다항식에서 다 쓸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항식이 아니면 안 돼요. 다항식이 아니면 이 짓은 못 하는데 다항식이면 언제든 이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606번) 보겠습니다. 뭐 접하고 있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 y는 fx와 y는 gx가 있습니다.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요. gx는 cx 더하기 d라고 써있네요. 기억.
a제곱 마이너스 합이 얘의 정체가 뭐냐면 fx는 0의 판별식이죠. 판별식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고, 이거의 근의 개수는 다른 말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교점 몇 개예요? fx는 0, 교점 몇 개야? fx와 0의 교점 몇 개야? 한 개죠. 그쵸? 교점이 한 개이므로 그냥 0이 됩니다. 교점이 한 개 있으므로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은 0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죠? a제곱 마이너스 합이 판별식이죠. 니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d 이게 뭔 말이냐면 a제곱이 4b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b라는 건 4분의 a제곱이에요. 그게 d보다 크냐는 질문입니다. 뺀 게 0보다 크다는 거는 b가 d보다 더 크냐는 그 이야기고요. b는 y절편이기 때문에 얘가 d고 얘가 b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d가 b보다 커요. y절편 비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귿. 그럼 이 표현의 정체는 뭐냐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단 둘이 관련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뭔 말이지? 오케이. 자, fx 빼기 gx는 0이라고 본다면 즉 x제곱 더하기 a-c의 x 더하기 b-d는 0이라고 본다면 이거의 판별식이 a-c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d가 되겠고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d인데 앞서서 기억에서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라 했기 때문에 지워지고 c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4d만 남는 겁니다. 자, 근데 판별식이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 교점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처럼 보이죠?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611번 보면서 잠깐 쉬었다 하죠. 61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과 어떤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애가 접한대요. 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판별식이 0이라는 것입니다. 둘을 같다라고 놓았을 때 그래서 이걸 이해했을 때 얘가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뭐에 상관없이? A에 관계없이.
그럼 여전히 항등식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별식을 쓰면 2a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이게 0이 됩니다. 자, 전개하면은 4a 제곱 더하기 4am 더하기 m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n, 얘네들 지워지고 a로 묶으면 4ma 더하기 m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이죠. 자, 근데 이게 a에 관계없이 항상 0이라면 그럼 뭔 말이냐면 이게 그냥 0이란 겁니다. m은 0이고요. 또 m이 0이면 n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도 0이어야 되니까 둘 다 0이어야 돼요. 0이고 얘도 0. 그래서 내가 찾는 mx 더하기 n은 그냥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여기에 무조건 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a가 변해도 그냥 무조건 접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래프를 상상하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잠시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하죠. 시험은 지난 시간에 숙제 질의응답 받았던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